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재발견의 전성환입니다. 유행가요 굿세어라 군수나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곳 국제시장은 구구절절한 사연도 참 많이 품고 있는 아주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의 본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국제시장을 국제시장이라 부르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돛대기 시장이라고 불렀답니다. 돛대기 시장. 국제시장을 당시 사람들이 왜 돛대기 시장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오늘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중구 신창동 일대에 널따랗게 자리 잡고 있는 국제시장. 골목골목마다 다양한 상점이 줄을 지어 있어 한 바퀴를 다 돌아보기만 해도 시간이 제법 걸린답니다. 오늘날 국제시장의 명성은 그 이름만큼이나 국제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이곳 상인들의 외국어 실력 또한 수준급이죠. 국제시장의 옛날 이름 돛대기 시장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혹시 돛대기 시장이라고 아세요? 아유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네. 돛대기 시장. 저때 요쪽 주위를 돛대기 시장이 했을 건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재고품이나 중고품을 비밀리에 거래하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시장. 돛대기 시장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돛대기 시장은 언제부터 어디서 생겨나게 된 걸까요? 일제강점기 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공격할 무렵 일본인들이 밀집해 살았던 부산 신창동 일대는 공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해서 이 일대를 소개지로 지정하고 전부 뜯어내 빈 공터로 만들었죠. 미군들이 부산을 폭격했을 경우에 그 시가지가 쭉 이어져 있으면은 피해가 커질 거니까 한 군데 난 불이 다른 데 옮길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운데 한 토막을 다 드러내면은 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시장 자리가 비교적 번화한 거리였는데 그걸 몽땅 뜯어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빈터가 된 거죠. 그래서 해방할 때까지 거기는 빈터였습니다. 빈터였던 이곳에 시장이 들어선 것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면서부터입니다. 부산에서 배를 통해 본부로 돌아가야 했던 일본인들. 그들의 짐 보따리가 사고 팔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종전이 됐잖아요. 일본에 있던 만주에 있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전부 이제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유일하게 이제 통로가 이제 부산항에서 배 타고 이제 연락선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종전이 끝나고 나니까 연락선도 정기적이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이제 일본에 여기 와가지고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막상 도착은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배를 엄청나게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던 물건 중에 기증품이든 어쩌든 이제 생필품으로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교포들 오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제 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보따리 같은 거 이래가지고 막 옷 같은 것도 팔고 뭐 이제 막 고무 같은 것도 팔고 이래가 이제 거기서 했는데 우리는 뒤에 그 골목 거기다 놓고 이제 경매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뒀다 이래 그게 뒀다 시장이 되는 기라.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아이야 자자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이기 바로 마 날이면 날마다 오는 보따리가 아닙니다. 어헤이 아줌씨 만지지 마이소 손대지 마이소 뭐 그래 본다 이기 뭐 보입니까? 이거는 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뒀다 하는 기라 뒀다. 아이고 벌써 그래도 뭐가 들었는지 보고 사야지. 맞다 그거는 진짜. 그러면 막 가이소 아줌마 이 살 사람들이 처지백깔인데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무조건 한 번에 한 보따리씩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 보따리 살 사람 한번 나와 보이소. 보따리처럼 놓고 경매에 붙이면 얼마야 하다가 나중에 값이 정해지면 일본 말로 이제 됐다는 뒀다 잡았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경매 값이 정해지면 경매하던 사람이 뒀다라고 소리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경매에서 이긴 사람도 뒀다 그러고. 와, 오와 이 앞에 아이씨 오환 나왔습니다. 자, 더 없습니까? 6한요. 6한. 6한 받고 7한 30주. 지나. 에헤이, 보따리가 이래 무거운데 좀 더 서이소. 그러면 이 아줌씨한테 이 보따리 그냥 확 능가 볼까요? 여기 10파. 자, 10판. 자, 10판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뒀다라 말이 돛대기. 일본 말 뒀다가 우리나라 말식으로 돛대기가 돼 돛대기 시장이 된 건데 그게 한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보따리 안에 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돈보따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살림살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복불복입니다. 네, 너가 들었는가? 한번 보자. 어머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고? 보따리를 풀어보지 않은 채 경매를 진행했으니 지금 이 사람처럼 횡재를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우와, 좋겠네. 와, 오늘 행제했어. 자, 내 보따리는 뭐가 들었는가 한번 끓여볼까? 아이고, 쓸만한 게 한 개도 없네. 아이고, 이것도 뭐고? 이거는 어디다 쓴다고? 내 이놈의 장사치러 오늘 고마 다리몽들 셀이 빠붙고 오는 말. 아이고, 이게 아, 아이고, 나는 먼저 갑니다. 잔뜩 뿔이 나니 이처럼 돈이 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래 막 어떤 거는 잘 사면 그게 이제 보물이 들고 이제 뭐 종이 들고 못 살면 막 돌비 같은 것도 내놓고 막 사이코도 많이 계시거든. 돈이 안 되는 책은 당연히 찬밥 신세였지만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는 건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일본 사람들 그 보따리를 들고 와서 책이 나오면은 책을 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이제 그 무슨 그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그리고 문학 전집 그런 걸 공짜로 주워다가 내가 독서를 했으니까요. 그게 내가 해방의 덕을 본 거라고 그런 거지만은 한동안 그렇게 이제 돛대기 시장이 계속 하다가 그게 이제 한둘씩 그 점포가 들어서면서 국제시장이 된 거죠. 돈이 되든 안 되든 할 것 없이 무엇이건 내다 팔았던 돛대기 시장. 북적이던 사람들로 왁자지껄했던 그때 그 시절의 예의가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피난 시절 중학생이었을 때 요 아래 골목에서 아버지랑 구두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돗대기 시장이 지금과 같이 커진 것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30만 명쯤 되던 부산의 인구가 갑자기 100만 명으로 늘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시장거리로 나왔겠습니까? 피난민들이 물밀처럼 밀려들었던 그때 그 시절, 돗대기 시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됐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터라 무슨 일이든 하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돗대기 시장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돗대기 시장이가 요 부평동 요 일대하고 이 저 신창동 대각사 일대를 돗대기 시장합니다. 이 전체를 예, 전체를 돗대기 시장. 그때는 좀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이기 때문에 이 점포가 없고 또 이제 그때는 뭐 이 군수물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짊어지고 이제 파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저 돗대기 시장 본부입니다. 여기가. 제대로 된 점포는 고사하고 좌판 하나 얻기 어려웠던 터라 대부분의 상인들이 물건을 어깨에 둘러매고 장사를 했었습니다. 옷가지를 들고 있는 이 아주머니들이 바로 당시 국제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사꾼들이었죠. 미군 부대에서 그림이 많이 나왔거든요. 미군 부대에서 안든 모른든 막 미군들이 가지고 나와서 팔고 또 그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들이 빼가지고 나와서 팔고. 미군용 깡통 음식과 모포, 군복, 군화와 양담배. 이처럼 미군 부대에서 빼내온 군수품이 국제시장의 주요 상품이었습니다. 뭐 저는 뭐 혼란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뭐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기관 시설이나 어느 정도 뭐 물자 생산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 받고 있는 시대였으니까 거의 군수 물자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지배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 미군 부대에서 이제 빠져나오면 깡통으로 해가지고 깡통 시장으로 흘러들고 이제 군용 옷 같은 경우나 모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염색해서 이제 팔게 되고 그런 물품들이 거의 뭐 저기 국제 시장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몰래 빼내다 팔았다는 것은 단속에 걸릴 경우 그만큼 큰일이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군복은 염색을 하거나 탈색을 해서 내다 팔고 수시로 닥치는 헌병들을 피해 물품을 숨기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모습이 이때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군복이 막 입고 다니도 옷이 움직이잖아. 그래 막 헌병들 잡아가지고 거기다 전부 다 주워놓고 여기 보면 아래 빤스거지 그기라 군복이라 미군복이라 그러게 빤스는 못 뺏기고 전부 다 뺏기놓고 쫙 열시어가지고 차려 이러고 그 뭐 말도 못하는 기라 뭐 기엄살이고 그것도 기엄살이고 목포 자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우절기고 그 집을 때도 막 이거 뭐 운동한다고 뛰어오고 그랬거든. 오사시오 당시 시장에는 이상하게도 임신한 여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떨어질 뻔했네. 들키면 우리 둘 다 잡혀갑니다. 내래 좋은 옷 있는데 옷 좀 구경하시겠습니까? 옷이라도 뭐 보여주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옷이 어디 있단 말인겨? 요거 A급이라요. 요새 근래 보기 드문 태사급입니다. 다시 한번 보입시다. 뭐 제대로 보여줘야 뭐 될 거 아닙니까? 내래 5. 요거만 받겠습니다. 오한? 이 아주머니가 누굴 놀리나? 됐어 그만. 아이고 참. 여기까지. 내래 절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래 쌀 사야 돼서 마음이 급해서 그럽니다. 아이 3만. 아이 더 이상은 더 안 됩니다. 아, 빨리 결정하시오. 막 됐습니다. 막 고맙 주이소. 아,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가시라요. 그 남자들은 그걸 옷을 못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꾸 우리 여자들이 다 배불린 거지, 애기 뵌 거 같이 뛰고 나가 팔아서 그 집에다가 다 갖다 놓고 내 몸에만 치마 속에 아이 뵌 거 같이 뚱뚱하게 한 2부씩 뛰고 나가서 서 있으면 군복 사려오는 군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려오면 너무 집 골목에 들어가서 풀어서 팔고 또가 뛰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피난민들 중에서도 특히 장사를 더 잘하고 수완이 좋은 이들이 있었으니 일단 눈만 마주쳤다 하면 그것으로 상황 종료. 요즘 말로 게임 끝이라고들 하죠. 언니, 옷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옷으로 말하자면 한 번도 입은 적 없는 이상 신상입니다. 일단 얼마인지나 얘기해 보소. 내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인심 한번 쓰리다. 원래는 10판인데 손님한테 특별히 8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 됐어. 다음에 살게요. 아유 손님, 그래 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보시라요. 이게 근래 보기에는 A급 특상품입니다. 7원 해드리겠습니다. 아 됐다니까. 그거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서. 아유 손님, 아유 손님. 그 옷에 가서 옷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사가지고 뭐 울러매고 여자들이, 남자들은 안 그랬고 여자들이, 이북 여자들이 딱 울러매고 나오면 뭐 어떻게 해도 다 팔아요. 돈 없는 사람 그거 하나 사면 좀 헐커대요. 사는데 물어봤다는 큰일 나는 기라. 안 사면 못 전대요. 이북 여자들이 했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집에까지 따라가요. 따라가서 꼭 사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단 한 번 목표량을 정하면 무조건 전부 팔았다고 하는군요. 서원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아줌마가 이래 독한. 아이고 말아서 그 옷 한번 주소. 아유 진작에. 와 진짜 아줌마 진짜. 자. 그 사와야 겠지요. 예, 사. 자. 아유, 이 가격으로서 구경도 못합니다. 그럼 내는 바빠서 이만. 와 독하네 독해. 이북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먹을 건 없지요, 집도 없지요. 이러니 막 악자같이 버리는 거라. 그러니 이북 사람이 주로 돈을 많이 버린 되지, 국제시장에서 봐서는. 예, 악착같이 했지요. 뭐 정말 누가 총으로만 안 쏘면 어디라도 가서 라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 동생이 쌍둥이였으니까 쌍둥이 엄마 그러면 아주 용감하고 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서 날라오고 그것을 받아오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53년에서 60년 사이 부산에서는 났다 하면 불이고 섰다 하면 교회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불이 많이 났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제시장은 시장 전체가 잿더미로 전소되는 대형 화재가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저기는 불산이라 했다고 불산. 불 났다 하면 국제시장 불 나는 거라 공급해가. 저기는 뭐 그 불이 너무 자주 났어. 무슨 피해 없었어요? 아니 나도 여시 그 공급 밑에 해가지고 그 참 그때 당시 정신없이 움직였지. 갑자기 불이 나니까 내가 가진 그 전방이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 밤중에 불이 나니까. 대형 화재 이후 목조 건물로 재건을 했지만 이 역시도 화재로 차례로 불타버리고 부분적으로 재건축을 한 것이 오늘날 국제시장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목조로 그리 지었었어요. 서울공대 교수가 그 이제 설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목조로 저렇게 지었는데 그 뒤에 부분적으로 전부 국제시장이 불이 났거든요. 목조가 지어놓은 게 불이 나서 새로 지을 때 이제 공굴로 짓고 한 게 원형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숱한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오뚜기 정신으로 우뚝 일어선 국제시장. 국제시장이 있었기에 그때 그 시절 우리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내가 장사라는 건 감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장사에 대해서 이제 취미를 붙여가지고 장사라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 점돈을 하게 되면은 조금 돈 풀어가지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 속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여태까지 살아왔지. 그 뭐 국제시장이라는 게 내 산 자리인데 그저 국제시장 아니면 나야 못 살죠. 배고픔과 가난을 오롯이 견뎌낸 애환의 장소. 국제시장은 시장이기 이전에 그 시절을 견뎌낸 힘의 원천이자 내일을 꿈꾸게 한 희망의 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고 파는 물건도 변하고 시장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시장 상인들의 정과 인심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국제시장으로 나와서 시장 구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 다시 뵙죠.